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찰행정학과의 교수고 그 상간녀는 현직 여경이고 우리 한두 달만 거리를 두자. 연락하지 말자. 당신 남편이 눈치챈 것 같으니까. 나 어차피 잃을 거 없어. 네 부인한테 다 알려버릴 거야. 몰래 영상 찍고 녹음해가지고 와이프한테 카톡으로 보내버려. 네, 안녕하십니까. 몇몇 매체 국내 1호 탐정으로 소개되었던 임병수 탐정입니다. 유튜브 임병수의 탐정도 운영하고 있고 상간녀 상간남도 찾아내고 이혼 불륜 증거도 잡아내고 실종자도 찾아내고 부조리한 기업 조사나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볼 때 핸드폰을 자주 본다든지 뭐 통화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든지 옷차림이 바뀐다든지 속옷이 나온다 이런 일반적인 것들은 있어요. 근데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블랙박스에 뭐 통화 녹음이 된다든지 아니면 블랙박스를 인위적으로 지운다든지 외박이 잦아진다든지 귀가시 늦어지고 통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못 잡을 때 심증은 가는데 뭐가 안 나오는 거야. 이럴 때 무당한테 간단 말이에요. 무당이 얘기해 주는 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통화를 하냐 카톡을 하냐 귀가 시간이 늦어지냐 속옷을 뭐 이렇게 하냐 이런 변화를 묻지 않고 무당들은 생년월일이 언제야 딱 하다가 있고 약간 남쪽 지방에 있고 이렇게 생긴 여자 이런 식으로 형 이상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탐정한테 전달을 할 때도 무당이 이런 게 있대요 라고 전달을 하지는 않고 탐정한테 이야기하듯이 아니면 우리가 물어봐서 체크리스트 하듯이 외도를 뭐 느끼는 이유가 뭔가요 뭐 이런 내가 이제 핸드폰을 우연히 봤는데 이런 게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같이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아요. 이래서 제가 의심을 하는데요. 탐정님, 제가 어제 경기도 광주에 용하다는 데를 갔는데요. 이 사람은 되게 오래됐고 앞으로 계속 이럴 거래요. 이런 식으로 참조 형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죠. 저도 그냥 참조 형식으로만 뭐 받고 참고만 할 뿐이고 그게 과학적이진 않거든요. 대상자가 금융기관 본사의 여직원인데 불륜을 조사해달라는 사람이 대상자의 남편이 아니고 하여튼에서 여자 동료인데 라이벌 관계였던 것 같아요. 누구누구를 조사해달라. 왜 그러냐. 저 여자가 사내에 불륜을 한다. 이건 뭐 제보도 아니고 만약에 제보면은 이런 게 있다 기사 내주세요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핀셋으로 포커싱을 해서 널 죽여버리겠다 이거잖아요. 이거를 찾아서 네 남편한테 알리고 회사에도 알리겠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조사하는 목적은 그 안에 어떤 감정적인 문제들이 있었겠죠. 이 여자는 계속해서 승진을 해오고 있어요. 정말 회사에서 잘 나가요. 근데 애인도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최근에 집도 샀대요. 근데 본인은 지방으로 좌천되고 어떤 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단순한 잘 나가는 여자 동료에 대한 시샘이다라면 문제가 심각한 건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좌우지간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거는 뭐 유부남하고 그래서 추적을 했고 을왕리에서 같이 호응하고 끌어안고 패딩 입고 거의 뭐 영화를 찍더라고요. 그런 거 다 해서 넘겼던 기억이 있는데 난도질을 당했겠죠. 그 여성은. 그걸 남편이 조사를 한 건지 누가 조사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알려졌겠죠. 지금은 여자 동료가 그렇게 조사를 의뢰한 경우도 있지만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그냥 자포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상간남이야. 근데 유부녀를 만났어요. 근데 유부녀가 헤어지재. 근데 나는 못 헤어지겠는 거예요. 나는 싱글이고 아무것도 이게 상실감이 큰 거예요. 근데 넌 나랑 헤어지고 나면 돌아갈 가정이 있잖아. 이게 불륜도요. 유부남 유부녀끼리 불륜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기혼끼리 서로 잃을 게 있는 이 밸런스가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면 조금 괜찮은데 유부남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유부남이야. 애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이런 유부남이 정말 가진 건 몸과 미모밖에 없는 이 싱글 여자를 만났을 때는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폭을 해버리는 거야. 나 어차피 잃을 거 없어. 네 부인한테 다 알려버릴 거야. 몰래 영상 찍고 녹음해가지고 와이프한테 카톡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상간남이 그 여자 남편한테 알리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불륜을 하면 안 되지만 하게 되더라도 밸런스를 잘 맞추셔서 총각은 제발 처녀랑 하시고 유부남 유부녀는 총각 처녀 건드리지 마시고 가정 있으시면서 그러지 마시고 그건 불행이 자초가 된다. 그 사람이 이제 충청도 사람이었는데 제가 출신이거든요. 제가 의뢰를 딱 받았는데 방송국 PD래요 남편이. 방송국 PD인데 가출한 1년 됐대요. 1년 됐는데 여자는 없을 거래요. 여자 있을 거다. 근데 이름을 딱 알려줬는데 이름이 너무 낯익은 거예요. 뭐지? 왜 이름이 낯이 익지? 혹시 남편 고향이 어디예요? 이래요.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어디 나왔대? 고등학교 선배인 거예요. 제 고등학교 선배예요. 실제로 몇 번 동문회에서 만나서 인사도 했듯 내가 탐정인지 알아. 대상자가 내 고등학교 선배였던 거예요. 자기 남편이 집 나가서 추적 조사를 해달라. 그 조사를 하려고 딱 봤더니 그 고등학교 선배라고요. 그 제가 얘기를 했지 의뢰인한테. 고등학교 선배다. 방송국 PD거든요. 나이도 좀 있고. 이분 나 안다. 나도 이분을 잘한다. 고등학교 선배다. 그래서 이거 받을 수가 없다. 난감하다. 바지가랑이 자꾸 해달래요. 딴 데는 못 믿겠대. 했죠. 잡아줬어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 근데 우리 선배님이 이게 있으시네. 있어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했죠. 충청도에 있더라고. 충청도에. 그러니까 자기는 충청도에 가면 편한 거야. 나도
하면 편하거든요. 풀어져 이렇게 약간 내비 안 찍어도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전달을 했는데 지금도 그 선배한테 정말 미안해요. 자기가 어떻게 잡힌지 모를 거예요. 제가 잡았어요. 제가. 선배님 죄송합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그래도 너무 안 됐잖아요. 정말 잘 이렇게 행복하게 사셨던 분인데 좋은 집도 팔고 생활비도 다 끊어버리고 자기 요양보호사 해가지고 140만 원인가 받으면서 정말 힘들게 산대요. 아내든 그 노동을 하면서. 되게 착하신 분이라 그래도 선배님 이건 아니잖아요. 속으로 어쩔 수 없이 다 촬영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선배님 촬영하고. 자기가 사실은 경찰관인데 남편도 경찰관이래요. 근데 셔츠룸, 오피방 뭐 이런 데서 예약 문자를 보낸 걸 봤다는 거예요. 핸드폰. 그러니까 그래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피방, 오피스텔 같은 데서 이제 예약하고 들어가서 오빠 비밀번호 몇 번이야 아니면 그 앞에서 초인종 2번 눌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오피스텔은 사인이 있어요. 근데 그걸 문자로 보내주거든요. 그 예약돼서 자기네들 이렇게 은어 쓰는 거 비밀번호 6699 눌러 오빠 1295야. 요거를 우연히 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하고 있는 남편의 핸드폰을 아내가 본 거죠. 그래서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달라 추적을 한 거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많이 갈 땐 2번씩 조사를 그때 한 3주 거의 한 달 가까이 했으니까 가는 것만 이제 촬영을 했죠. 일단은 이 남자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집의 아들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가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무슨 뭐 정보를 교환해서 했을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고 이건 정말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그게 미스테리죠. 심판이에요. K리그 심판인데 얘는 하루에 2군데 3군데를 가요. 그냥 마사지 갔다가 뭐 하드코어 갔다가 많게는 3군데까지 간 적도 있고 근데 돈을 다 계좌이체로 써요. 그렇게 부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지 돈이 나와요. 경찰도 어쨌든 돈이 계속 나오는 건데 한 번 가면 20-30만 원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만 딱 하고 나오면 그러면 한 주일에 한 번씩 가면 80만 원, 100만 원 쓰겠네요.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안방에다 녹음기를 넣어놨거든요. 이상한 것 같아서. 근데 자기가 없을 때 통화를 해요. 누군가랑. 스피커폰도 틀어놓고. 근데 그 여자가 경찰인 거예요. 여자 경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찰행정학과의 교수고 그 상간녀는 현직 여경이고. 근데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여경의 남편도 경찰이에요. 근데 둘이 내연관계를 1년 넘게 하다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여경의 남편, 그 상간녀의 남편이 약간 눈치를 챈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 의뢰인이 녹음기를 들으면서 얘기를 알고 있는 거죠. 저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눈치챈 것 같아. 우리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상간녀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는 바도 다녀. 골프도 하고 또 다른 애도 한두 명 더 있어요. 술집 여자도. 얘 만나면서 이 교수가. 그래서 이참에 잘 된 거예요. 이런 내용이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한두 달만 조금 거리를 두자. 연락하지 말자. 당신 남편이 눈치챈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한테 마음이 떠난 건 아니야.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게 녹음이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순찰차 안에 이 공용으로 쓰는 핸드폰이 있는데 그걸로 통화하면 돼. 그래서 이제 증거를 다 잡아서 인적사항을 다 깠죠. 소송하고 소방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외도해가지고 그 직장에 다 알렸거든요. 알렸는데도 안 잘려요. 정말 시대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내부 징계도 안 받았어요. 변호사가 여자인데 여자 변호사가 개차반이에요. 조울증 약 먹고 상간남은 이제 대기업 직원인데 변호사가 대기업 회사의 전문가 그룹으로 파견해서 근무하는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했는데 임신을 한 거야. 상간남의 애를 임신. 그리고 낙태하고 이거를 남편이 알게 된 거예요. 애 엄마예요. 6살짜리 딸이 있고 남편은 그냥 회사원이고. 근데 변호사가 딴 남자를 만나. 걔도 기혼이고. 그러니까 거기도 이혼하고 여기도 이혼하고. 나중에 둘이 이제 같이 살고 하는데 알코올 중독에다가 조울증에다가 애 낙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지도층이라는 뭐 이런 거랑 개인의 사생활은 정말로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죠.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라는 일반적인 외도의 징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조사를 의뢰했는데 남편을 저희가 추적을 했어요. 상간녀를 찾아냈는데 상간녀가 자기 친언인 거예요. 근데 형부가 사망한 지 몇 달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이상하다라는 어떤 그런 징후를 가지고 의뢰를 했는데 그 이전 것까지 전부 다 의뢰를 해서 상간녀를 찾았는데 그게 친언이라는 걸 알고 그 이전을 계속 쫙 퍼즐을 맞춰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한 10년이 된 사이였던 거예요. 그때는 전혀 의심을 안 하고 언니네 집하고 같이 캠핑도 가고 그랬는데 같이 나가서 담배를 피고 뭐 어디 뭐 사러 갈 때도 천천히 같이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이 전혀 신경도 안 썼던 것들이 계속 짜맞춰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절을 했고 그랬던 일이죠. 쇼킹한 일이었어요. 계속 만나는 걸로 알고 있고 이혼하고 둘이 계속 만나고 있어요. 자기 남자가 생겼는데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의뢰를 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의뢰를 했는데 남편이 뭐 바람 피고 이러는 게 있냐 하는데 모르겠대. 자기는 사실 술집 접대 이런 걸 좀 한 것 같은데 근데 왜 없는데 확실하지 않은데 의뢰를 하냐. 탐정님 실은 제가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요. 저 지긋지긋해요. 이 남편 너무 싫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또 고민을 했는데 몇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할만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의뢰인도 남자 애인이 있고 조사를 했더니 대상자도 그 회사에 같은 여자 상간녀가 있어. 둘 다 바람 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적을 할 거 아니에요. 추적을 하는데 이 남자도 이 여자를 의심할 거 아니에요. 의뢰인을.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제가 대상자 전화번호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제 남편을 추적 조사해 주세요. 그럼 남편의 전화번호, 차번호, 패턴이나 취미 이런 거 다 저한테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탐정이 진짜 위험해요.
위험한 거예요. 업체를 이상한 데 가면 개인정보가 탐정손에 다 들어오죠. 이거 가지고 나중에 협박을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아까 얘기한 흥신소 오래 왔다 갔다 깜빵도 왔다가 질 안 좋은 애들이 탐정사무소 이름 바꿔서 하는 애들. 걔네들 중에는 아직도 그런 짓거리를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심지어는 의뢰를 했죠. 의뢰 증거 잡아줬죠. 증거 한 컷에 100만 원씩 주세요. 처음에 얘기하지 않은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고 또 증거 잡았는데요. 사모님 이거 증거 드리려면 저는 데이트 한번 해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 의뢰인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거 이용하는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업체를 정말 잘 선택하셔야 돼요. 추가적인 비용을 요청하지 않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연락처나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제가 번호 알잖아요. 저장은 안 하죠. 물론 제 카톡에는 제가 탐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카톡 안 쓰는 다른 핸드폰으로 저장해서 그 사람 카톡을 보죠. 핸드폰을 여러 개 쓰거든요. 대포폰 말고 제 명의로 된 거 쓰는데 거기에 번호를 저장했는데 번호가 좀 쉬웠어요. 근데 이 번호가 저한테 뜨는 거예요. 놀라겠죠. 내가 의뢰를 받았잖아요. 사모님한테 의뢰를 받았는데 남편이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놀라겠죠. 이거 뭐지? 이거 뭐야? 나한테 함정 팠나? 아니 자기가 나한테 의뢰해놓고 나를 함정을 판 건가 이렇게 생각 다 듣죠. 전화를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라는지 아세요? 와이프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의뢰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쇼킹하죠. 아니 그럴 확률이 높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탐정이 뭐 용어 쓰고 뭐 이러기 전에 옛날에 막 흥신소만 있을 때 저는 2016년 17년부터 탐정이란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좀 흥신소가 아니고 이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2017년도에 뉴스데스크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탐정이 없었죠 그때는. 딱 보고 저 혹시 탐정님이세요? 저 실은 와이프가 좀 이상한데 상담 좀 하고 싶어. 뭐야? 이거 뭐지? 이렇게 물어봤죠. 손 떨면서 뭐 어떻게 알았지? 막 이러면서 저 여자 이상한 여잔가? 함정 막 이러다 인터넷에 찾았대요. 뉴스데스크 PD 수첩 나온 거 보고 검색했대요. 와이프가 이상하대. 그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 맞아요. 와이프 이거 있어요. 이러고 싶은 거야. 나는 지금 양쪽에 남자 있고 여자 있는 거 제가 다 알죠. 두 가정 다 판단할 수 있는데 듣고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요. 안 받았어요.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쇼킹했어요. 그 얘기를 나중에 끝나고 나서 했죠. 진행 중일 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남편이 저한테 의뢰하려고 전화했다는 얘기를 안 했고 사모님 이거 있잖아. 변호사들도 변호사 선임하면 가해자 변호를 해주죠. 똑같은 거예요. 탐정도. 우리 의뢰인은 이게 있어도 뭐라 하지 못해. 왜? 의뢰인이니까. 우리 변호사들도 이 사람이 정말 살인범인 걸 알지만 무죄 변론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갑자기 우리 의뢰인 살인자예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법정에서. 그것처럼 보면은 사모님 그 남자랑 헤어지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안 해요. 월권이니까. 사모님 남편이 눈치챌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라는 얘기를 내가 한 20번 했어. 당신 남편한테 전화 이 얘기는 안 했고 끝나고 나서 했어요. 끝나고 나서 실은 사모님 저한테 의뢰 전화 왔었어요. 남편한테.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금도 가끔 저한테 카톡 보내요. 완전 믿는 거지 저를. 죽기 살기로 의뢰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정보를 막 보호하는 거니까. 그런 일도 있고 뭐 쇼킹한 거 많았죠.